수원시입니다. 수원은 원래 별도로 봐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죄송하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멤버십에서 지나가는 말로라도 다 말씀을 드릴 거라고 제 스스로 믿습니다. 자, 수원도 공급량이 쭉 있습니다. 넓은 지역이고요. 수원은 다만 수요량이 꽤 많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공급량은 항상 소화가 잘 되던 지역인데 얘네의 진짜 아킬레스건은 원래 화성시였습니다. 화성시의 입주량이 줄어들었고 수원도 이제 슬슬 입주량이 더 이상 소화가 안 되는 지역을 넘었습니다. 왜냐면 보시다시피 예전에 2016년도에서 7년도에 입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지만 미분양이 있었어요. 수원에도 계속 2016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가서 그냥 주세요. 그럼 주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수원도 개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쨌건 지금 시간은 경기도 수도권이랑 광역시의 입주량을 체크만 해드리는 정도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에 대한 리액션이란 정확한 분석은 멤버십에 저도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왜냐면 제 철학을 모르는 분들이 들었을 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것만 보자 이겁니다. 자, 공급량이 좀 늘어납니다. 자, 수원 다음에 시흥시입니다. 자, 제가 시흥과 안산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드러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흥에 지금부터 신도시가 아니라 구도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스스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끝자락이 어려우려면 중심지 그리고 일자리 인근 서울에 입주가 충분히 있어야지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안 나오면 밀리고 밀리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안산시입니다. 어떠세요? 안산의 공급량에 같이 물리는 애가 누가 있죠? 사실 인천 남동구 정도와 시흥이 있습니다. 같이 줄어듭니다. 저 안산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제가 안산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죠? 근거 없는 얘기라 생각하십니까? 시장에 나가보세요. 저는 이론가가 아닙니다. 안성시입니다. 안성시 같은 데는 당연히 수요의 유입이 좀 느립니다, 여러분. 안성시도 줄어듭니다. 안성시도.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경기도가 다 비상이에요. 안양시입니다. 자, 안양에는 제가 안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안양을 계속 언급한 적이 없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안양을 계속 언급한 적이 있다고 기억하시는 분. 안양이 괜찮다고는 했지만 언급은 따로 안 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랄까요, 여러분? 이거 은근히 그냥 소화가 돼버려요. 안양 정도 되면 소화가 돼버려요. 다만 저는 수요가, 그러니까 기회가 더 큰 곳을 말씀을 드린다고요. 올해 그나마 입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은 수요가 많죠. 잊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정말 죄송해요. 양주시. 양주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입주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은 전세도 꽤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에. 그런데 유동성이 밀어올린다고 전 보고 있고요. 새 아파트는 따로 별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주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있고 더 늘어날 거다. 옥정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돈이 글로 들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전세 매물이 있는 걸 봐서 실수요자가 들어오는 유입 속도보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른 게 틀림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양주, 양평, 여주. 양평은 건너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따로 보세요. 양평도 가면 아파트 있습니다. 자, 여주는 쭉 적절하다가 나갑니다. 커다란 어떤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곽으로 갈수록 지역들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아서 이거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어쨌건 그나마 쭉 공급이 그나마 보시면 단지가 몇 개 안 될 것 같죠. 조금 있다, 꽤 있다, 좀 있다 이런 지역이에요. 하지만 여주도 나가보면 분위기가 옛날이랑 많이 달라요. 여주 다음에 연천 빼고요. 오산 어떻습니까?
자, 어떠십니까? 오산은 올해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던 지역이죠. 예, 이미 공급량이 많이 부족했고, 오산과 화성과 수원의 일부 지역을 묶어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산 공급량 거의 없습니다. 오산도 넓은 지역은 아니에요. 용인시입니다. 용인은 완전 별도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용인이 2020년도에 브레이크가 별로 없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전세가도 강세, 매매가도 강세 기억하시죠? 용인이 상당히 강세였죠. 그렇죠? 이것만으로 시장을 볼 수는 없지만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데이터가 아니라 제가 퍼즐 조각을 스스로 맞추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광씨. 여러분 오늘은 수도권만 할게요. 제가 아무래도 시간을 못 지킬 것 같아요. 광역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의왕. 제가 의왕 말씀드렸죠? 보십시오. 줄어듭니다. 의왕도 인근 지역의 영향을 받죠. 뭐 인덕원이나 뭐 심지어 좀 멀리 과천이나 돌고 도는 중간 입지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의왕 줄어듭니다. 참, 공급량이 초라해 보입니다. 의정 보십니다. 자, 의정부시는 아시겠지만 밀락신도시도 있고 고산지구도 있기 때문에 입주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세가 많이 부족하죠. 왜냐면 의정부도 얘네만 보면 안 되고 상계동이나 창동이나 남양주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고 위쪽 양주도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입주량이 많은 편은 못 된다. 그리고 입주 단지가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전세가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전세가. 이천시입니다. 자, 2000은 올해 입주량이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입주량이 좀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입주가 이뤄지고 있고요. 다만 2000 같은 경우도 인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얘는 하이닉스가 있죠. 그래서 그 유입 속도랑 그리고 입주 수요랑 이런 걸 맞물려 보셔야 되는데 얘네도 2000은 거의 오르려면 유동성이 좀 어느 정도 움직여 줘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입니다. 파주를 보면 배울 게 많은데요. 입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 통하죠. 여러분 저한테 많이 질문 주시죠. 뭐 인천이나 대구나 여기저기 입주가 많은데 걱정이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부탁드릴게요. 설명 좀 해주세요.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저도 배울 수 있나 해서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고 비난을 하시잖아요. 대구에 입주가 많고 인천에 이제 검단 신도시 입주 폭탄이다.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하시잖아요. 설명을 해달라고요. 어떻게 오른 거예요, 도대체? 입주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어떻게 오른 거예요, 도대체? 파주가 위치가 끝내주나요? 전 파주는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쾌적하고요. 헤이리 마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그거 맞는 시장 아니라고. 이론과 안 통합니다, 지금. 저는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멤버십에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좋은 정보 드리고 비난 듣는 거 싫어서 안 합니다. 평택시. 평택이 요새 뭐 없죠. 공급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평택은 나가보시면 완전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좋은 데는 좋고 안 좋은 데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토지 시장은 난리도 아니고요. 여기도 솔직히 법인이랑 외국인이 못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평택은 이게 입주가 있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평택은 호재로 움직였던 지역이에요. 좋은 호재가 너무 많아요. 특히 삼성이란 초대형 호재가 있는데요. 호재가 너무 일찍 발표가 되고 공급을 너무 때려 넣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 공급이 여러분 지금 공급이 있지만 줄어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회복을 시작을 했어요. 평택은 나중에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택은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내가 하긴 안 해요.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평택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포천 건너뛰고요. 하남 화성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원래 저 혼자 하는 건데 하남 보세요. 입주가 꽤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통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공급이 지금 하남에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해요. 왠지 아세요?
신도시 청약 받으려고 전세가가 완전 이게 정상 궤도를 완전 벗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주황색 선이 전세 지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세를 원하는지. 이런 지수가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뭐 하남에 살면은 뭐 금채굴권이 나오나요? 이 시장은 공급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시장일 거예요. 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만 별도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제발. 아주 재밌는 시장이에요, 지금. 화성시. 죄송합니다. 자, 화성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입주량이 계속 떨어집니다. 동탄이란 대형 입주가 있었는데요. 자, 얘가 떨어지면서 오산도 줄어들고 수원도 줄어들고 얘도 줄어들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수원이 탄력을 받았고 동탄 옛날에 사람들이 비난할 때 제가 다른 TV 나가서 동탄 앞으로 집 부족할 거라고 실거주는 걱정 없다고 너무 좋은 지역이고 거의 위성도시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셨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다닌 사람 말을 듣는 게 낫습니다. 자, 일단 경기도는 다 봤습니다. 여러분 그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잠시만요. 33분인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주 잠시만요. 30초만 주십시오. 자, 광역시까지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부산광역시입니다. 아시겠지만 광역시는 좀 쪼개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자, 부산은 말씀드렸다시피 입주가 원래 계속 있습니다. 줄어들긴 했지만 계속 있는데 이미 입주량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따지면 지금 부산의 전세가 상승이 좀 더딘 이유가 설명이 되고 앞으로도 제가 전세가 상승 시점이 어딘지 지켜봐야 된다는 이유가 아마 좀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죠. 왜 제가 전세가를 지켜보자고 한 건지. 입주량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실제 입주할 사람의 수요가 공급보다 빨라지는 시점은 전세가 상승 시점에서 보일 거예요. 옆에 울산도 그랬고요. 그래서 부산은 전세가를 지켜봐야 되고 시장이 당분간 이미 공급량이 많은 상황에서도 유동성이 들어오고 집을 샀기 때문에 이 정도 입주량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안 살 확률은 낮아요. 부산은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전세가에 조심해야 되는 지역, 전세가가 올라간다면 전세가까지 불안정해진다면 실수요로 집을 기다리시던 분들은 그냥 매수하시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입니다. 자, 많은 질문을 받았던 지역이죠. 자, 보십시오. 대구는 입주가 앞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제가 대구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대구는 보시면 입주량이 많을 때 내려갔고 입주량이 적을 때 올라간 수요 공급에 상당히 착실한 지역입니다. 서울과 대구는 수요 공급에 착실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상당히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어쨌건 집을 사고 팔기에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사이클이 달라졌죠. 보시면 공급량이 일정한데 완전 움직임이 달라졌고 앞으로 공급량이 정말 늘어나는 시점은 2023년입니다. 문제는 2021년, 2022년에 전세가 안 부족할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공급량이라면 전세가의 변동과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는 게 낫지 대구 자체가 공급량이 있으니까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지 않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후에는 공급량이 줄어드는 방면이 있습니다. 공급이 많을 때 이 정도 조율을 받다가 공급이 부족했자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실거주로 대구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망설일 이유가 별로 없고요. 이 공급이 무서우신 분들은 지역 분석을 하면 될 것이고 이 공급을 한번 이겨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세 시장을 분석해 보시면 되실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정답을 딱 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단지 들고 와서 상담하면 상담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못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그 정도 경험 없겠습니까? 전 이 정도 입주량 이겨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렇게 많으세요? 입주량이 대구가 데이터로 봐야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많다는 감정이죠. 데이터로 보셔야 돼요. 인천은 어떻습니까? 인천이야말로 2022년도 이후에 공급량이 많아지는 지역입니다. 그죠? 얘는 어떻느냐? 특히 입주하는 지역들은 김포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김포랑 나눠야 돼요. 근데 제가 검단 신도시 입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단 신도시 입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다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느냐면 아까 사실은 김포 때문에 그래요. 김포시를 보시면
공급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도를 놓고 보시면 김포가 여기 있고 검단 신도시가 바로 밑에 있어요. 여러분 지역을 완전 쪼갤 수 없어요. 경기도는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럼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검단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은 김포랑 인천의 일부가 공유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미 고양시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다 여태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근의 입주량까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완전 인근이고 구축이고 수요가 없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전세가를 파악하고 대비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기도가 아니라 광주광역시입니다. 공급량이 올해 적었다가 좀 늘어나는 편인데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승률이 낮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봤을 때 오히려 올 한 해가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이렇다. 광주는 좀 일찍 끊겼다. 유동성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광역시는 다 밸런스를 맞췄다가 제 대답입니다. 대전은 공급량이 꾸준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을 보시면 별 상관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대전은 세종과 함께 공급량이 꾸준히 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마저도 위험하다. 왜? 전세랑 매물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공급량이 일정하다면 옛날에 전세 시장에 문제가 없을 때도 상승했는데 앞으로 공급량이 비슷한데 전세 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울산광역시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두 해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나마 부산이 좀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근데 이미 뭐 그래프가 2023년엔 좀 공급이 있는데요. 이미 2023년에 공급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앞에 이 2년 동안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은 공급이 부족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종. 세종은 참고로 안 맞습니다. 그래프가. 근데 문제가 뭐죠? 2022년도 이후에 이 정도로 공급이 감소한 시점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참 뭐한데 투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라면 집을 그나마 좀 내고하고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종시는 제 분석이 맞아떨어지는 지역이 아니에요. 저는 세종시가 숫자를 보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중의 유동성과 사람들의 심리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은 항상 대전시랑 맞물려 보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서울과 경기권 그리고 광역시의 입주 물량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편집을 좀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일정을 보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화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또 저희 멤버십 전용 라이브에선 가능하면 끝나고 질문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공급량을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한번 켜봤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거 부동산 지인 들어가서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거든요. 호객 노노가도 있고 여러분이 보시는 부동산 어플에 거의 다 입주량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한 방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다가 데이터의 산정 기준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죠?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요일인데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파이팅 하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